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날라왔네요. 일단 지표 발표가 있었죠. HBS 제조업 PMI 예비치가 예상치가 48.4였는데요. 실제치는 4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50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예상보다는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죠. 양시장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눌림 조정. 대신에 중국 관련주들이죠. 옛날 경기 민감주들이죠. 화학 쪽 그리고 철강 쪽 섹터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외국인 쪽의 매도 전환, 이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별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 중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즉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혹은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이 하반기 시장 반드시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분들이 필요한 분들께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NHN엔터를 매수하셨네요. 74,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NHN엔터를 보시게 되면 재상장했죠? 기업 분할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75,000원짜리 74,000원짜리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하반기에 이 NHN엔터 쪽에서 게임을 조금 많이 출시를 합니다. 일단 67,100원 전날에 저점은 좀 찍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오늘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요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 자리대죠. 요 76,000원대 중후반권역 있죠? 21선 자리대, 요 자리대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저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0% 비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76,000원 부근대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 약간의 수익이겠죠. 74,000원이니까 75,000원대 중후반권역이 오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성제약입니다. 4,52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동성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제약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요 자리대 이탈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고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상승 추세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61선을 뚫어주고 난 이후에 6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현재 지지를 받는 구간, 즉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이 보일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1선 자리대가 약 한 4,000원 부근이에요.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좀 낮춰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 되겠네요. 한 4,600원 정도, 이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주 중에서도 일부 괜찮은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3거래일 전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크게 밀려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정리를 하자, 재미있는 포인트를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성광밴드를 매수하셨어요. 23,880원에 20%. 자, 성광밴드를 보시게 되면 오늘 깜짝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죠. 결국엔 피팅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 바닥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하락추세 때죠. 그죠? 이렇게 하락추세 때.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중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낙폭 과대형으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1차가 11선, 2차가 21선이에요.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얼추 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약간의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23,000원 정도, 23,000원 정도 때까지 초반권역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신다라면 일봉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 한 27,000원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좀 본다면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최근에 이거래일 전에 형성된 저점이죠.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레드로버를 매수하셨어요. 6,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레드로버를 좀 볼게요. 6,900원. 일단은 갖고 가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를 하죠. 강연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차트를 보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레드로버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인데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400원, 6,300원 요 정도단 말이에요. 6,400원 정도 대에서부터 한 7,500원 정도 대 일단 요 자리대까지의 박스권역, 1차적으로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 거지만
8,000원대까지는 아마 올라갈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800원대까지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6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7월경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6월 하순에서 그 정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어요. 너짭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죠.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향후에 대한 공백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밀리느냐 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7,6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6,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실리콘 웍스네요. 25,050원. 중장기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25,050원이 아니라 24,050원이네요. 비중 30%. 중장기 목표가. 자, 실리콘웍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박PD의 드림하이를 몇 번을 이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올해 좋아질 거거든요. 분명히 좋아질 건데 실적에 지금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애플에 대한 납품이 늘어날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 신사업으로 지금 LED 조명 쪽과 자동차 부품 쪽 이쪽에도 진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묵묵부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라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되면 빠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는 가지를 보게 되면 거래량까지 일단 증가가 됐다라는 거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잠깐 주봉 차트를 볼게요. 주봉을 보더라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요렇게 봅니다. 전 앞자리 숫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기업. 하반기 때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뭐 얘기가 슬슬슬 나오고 있는데 실리콘웍스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사거리도.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거를 보시게 된다라면 자, 외국인 쪽에선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조금 밀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죠?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진 않고 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강도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은 중장기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아마 전 3만원 분명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하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파수닷컴이네요. 1,7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어요. 파수닷컴. 이름 참 터프해요. 생각할수록. 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죠? 작년 10월경에 신규 상장을 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일단 지금 하락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권역입니다. 일단 1,7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7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결국엔 지금 3마디가 빠졌어요.
한 마디 빠지고요, 두 마디 빠지고요, 세 마디 빠졌어요. 그러면 아마 1, 2, 3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한 만원대 초반, 만원대 한 1,500원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예요. 8,800원 라인대. 요 자리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럼 아마 8,00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M을 매수를 하셨어요. 48,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M을 한번 볼게요. SM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엔터주들 중에서도 큰 엔터들은 좀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근데 작은 엔터주들 같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SM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전고점 돌파를 못 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엑소, 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젊은데, 모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일단 법적인 이런 얘기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하반 경질 조금 보일 때가 왔네요.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000원대에서부터 53,000원, 이 만원 갭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 중간 라인대죠? 요 자리대, 48,000원 자리대.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매수가보다 조금 못 미치거나 매수가 정도 되겠네요. 그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자리대가 되게 되면 한번 좀 덜어주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이 좀 동반됐어요. 요게 조금 찝찝하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조금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자. 즉 박스권 하단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엔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4,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코엔텍이 한때는 잘 나갔죠? 그죠? 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는요, 매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하니,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목 사지 마세요. 왜냐면,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테마주입니다. 시장 선거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시장 보면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좀 불화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 시기를 찾는 거지, 지금 자리대에서 기술적 반등 자리대를 찾는 구간들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꺾여 내려왔어요.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리스크 관리 안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려서 나중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서 매도를 하고 나온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자, 4,3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근데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전저점을 깨면 무조건 도망 나오셔야 돼요. 일단. 근데 다행히 61선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1선 깨면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거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인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물러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3,0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더 빠질 거예요. 아마 3,000원 깹니다. 2,500원대까지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을 못하겠다라면 그냥 자르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걸 다 못하겠다라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종목 반등 나다 한 3,500원? 그 정도가 일단은 기본적인 반등 자리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절반이라도 저는 매도를 좀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4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반도체도 상담을 좀 해드렸었죠. 이거 참 착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참 개인들을 피보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IR 형식으로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1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그 증권사에서 한 대로 그만큼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참 정직하다라는 부분들은 좋은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성장은 이제 분명히 할 거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정말 죽어 나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약 한 4%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38,000원짜리 때가 되면, 지금 이 자리 때가 되면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는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인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조금 참아보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4만원 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4만원을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증시큐 여보세요나 아니면 주식잔소리를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이네요. 5,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을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역배열 주식 하지 마시라고. 그죠? 역배열이죠, 이렇게. 계속 역배열로 간단 말이에요. 확대해서 볼게요. 포스코 신문 보니까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단 한 자리 한번 밀리다가 상한가로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손바뀜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손바뀜인데, 자, 낙폭과대로 빠지게 되면 1차 11선, 2차 21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만약에 어저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조금 가져가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근데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잡아놓고 가야겠죠? 한 4,400원 정도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일단 없을 것 같은데, 수급을 보더라도 일단 기관 애들은 다 팔아 제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관 애들 저점 잘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300원, 4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그 자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요즘에 할 얘기가 없어요. 시장이 괜찮으니까. 종목장 계속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마도 저는 시장 좋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 때. 상반기 때보다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아마 다 올라갈 거예요. 저는 하반기 때 분명히 외국인들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강연회 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양쪽 하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되 종목장이 당분간 좀 지속된다. 적어도 6월 말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8829님, 실리콘옥선으로 많이 올라갔죠?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를 하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5월달 한 달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에 6월달 전략, 하반기 전략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 주 일요일 5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사학연금회관 10층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5호선, 9호선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내서 오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만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